24년간 한 번도 아내를 의심해 본 적 없는 평범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단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그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오늘 저녁도 정말 행복했어. 집에 잘 들어갔어?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 남편이 아내의 가방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물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민수는 오늘도 새벽 6시에 눈을 뜹니다. 5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민수는 중견 제조업체에서 20년째 기술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시간들이죠. 세수를 마친 민수는 거실로 나와 커피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보, 커피 한 잔 줄래요? 아내 한수연이 침실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48세의 수연은 대형 종합병원에서 간호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승진한 이후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지만 그만큼 보람도 크다고 항상 이야기하죠. 민수는 아내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일찍 출근해야 해요. 민수의 질문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거든요. 저녁에는 좀 늦을 것 같아요. 민수는 수연이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그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거든요. 오늘 수업이 많아서 일찍 가야 해요. 대학생인 아들 준혁이 서둘러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아침은 꼭 먹고 가렴. 수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준혁은 이미 현관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시간 없어요. 나중에 먹을게요. 곧이어 고등학생인 딸 서윤도 나타났습니다. 18세의 서윤은 활발하고 똑똑한 성격으로 가족 모두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아빠, 오늘 방과 후 수업 때문에 좀 늦을 거예요. 서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알겠어. 조심해서 다녀와. 이런 평범한 아침 풍경이 민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수연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여보, 저 먼저 갈게요. 오늘 정말 바쁠 것 같아요. 수고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하지만 이때 민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아침이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평온한 아침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수연이 나간 후 민수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신문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잘 안 되었어요. 요즘 들어 수연의 행동에서 뭔가 달라진 점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예전보다 야근이 잦아졌고 집에서도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냥 승진 후 업무가 많아져서 그런 거겠지. 민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의심을 떨쳐내려 했어요. 24년간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한 번도 아내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후에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민수는 수연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동료들과 저녁 모임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먼저 저녁 드세요. 평소보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담긴 문자였어요. 민수는 알겠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수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왔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어요. 하지만 민수는 아내에게서 평소와 다른 향기가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향수 써요? 민수가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수연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아,
병원에서 동료가 선물해줬어요. 어때요? 괜찮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수연은 평소에 향수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병원에서 일할 때는 향수 사용을 자제한다고 늘 말했었는데 말이죠. 그날 밤, 민수는 잠들기 전에 수연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아내는 평소보다 휴대폰을 더 자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자가 올 때마다 미묘한 미소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민수가 물었어요. 수연은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병원 동료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서요.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민수의 의심은 더욱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데 문자 알림이 울렸어요. 화면에 잠깐 나타난 메시지 내용이 민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저녁도 정말 행복했어. 집에 잘 들어갔어?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메시지는 분명 병원 동료들의 단체 채팅방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이고 친밀한 톤이었거든요. 발신자는 성호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민수는 24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아내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상황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었어요. 수연의 변화된 행동, 새로운 향수, 늦은 귀가, 그리고 지금 이 문자 메시지까지. 민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어요.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24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해야 했습니다. 여보,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수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민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잠을 못 잤어요. 괜찮아요. 수연은 민수의 이마에 손을 대어보며 말했어요. 열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지 마요. 이런 아내의 모습을 보니 민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의심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아침 식사 시간에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요즘 향수 냄새가 많이 나는데 뭔가 달라졌어요? 민수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들도 느꼈다는 것은 자신만의 착각이 아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간호부장으로 승진하면서 대외 활동이 많아졌거든. 이미지 관리도 중요하고 해서 신경을 좀 쓰고 있어.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민수에게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서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엄마 요즘 옷도 예뻐 보이고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딸의 말에 수연은 기뻐하는 표정을 보였습니다. 그래? 고마워, 서윤아. 가족 모두가 수연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승진으로 인한 변화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어요. 회사에 출근한 민수는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어제 본 문자 메시지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오늘 저녁도 정말 행복했어. 집에 잘 들어갔어?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관계라면 분명 단순한 동료 사이는 아닐 거예요.
점심시간에 민수는 동료 박 과장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박 과장은 민수와 같은 나이로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친구 같은 존재였어요. 민수야,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민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박 과장, 혹시 아내가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느낀 적 있어요? 박 과장은 민수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수연 씨 문제라도 있어? 박 과장의 질문에 민수는 최근 느꼈던 변화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새로운 향수, 늦은 귀가, 휴대폰에 대한 과도한 신경, 그리고 어제 본 의심스러운 문자까지. 박 과장은 진지하게 민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변화들이 있었구나. 하지만 민수야,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 정말로 승진 후 업무 변화 때문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민수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민수야, 내 조언은 이거야.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좀 더 지켜봐.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명확해질 거야. 박 과장의 조언은 현실적이었지만 민수의 불안감을 완전히 달래주지는 못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수연이 없었어요. 서윤이 혼자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엄마는 어디 갔어? 엄마는 병원 동료들이랑 저녁 먹는다고 했어요. 늦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서윤의 대답에 민수는 또다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요즘 들어 이런 모임이 너무 잦은 것 같았거든요. 민수는 서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요즘 모임이 많은 것 같은데?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간호부장 되면서 회의도 많고 모임도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빠, 왜 그런 걸 물어봐요? 민수는 당황하며 답했어요. 아니야. 그냥 엄마가 너무 바빠 보여서 걱정이 되어서.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야 수연이 집에 돌아왔어요. 여보, 미안해요. 오늘 회식이 좀 길어졌어요. 수연의 옷에서는 또다시 평소와 다른 향기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향수가 아닌 다른 냄새였어요. 어디서 먹었어요? 민수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먹었어요. 새로 생긴 곳인데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수연의 대답은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민수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혹시 사진 찍은 것 있어요? 민수가 물었을 때 수연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사진이요? 그냥 먹기만 했는데. 특별히 찍지는 않았어요. 평소 모임 때마다 사진을 찍곤 했던 수연의 행동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민수는 수연이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동안 아내의 휴대폰을 힐끗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또다시 성호라는 이름으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내용을 보고 싶었지만 차마 터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연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민수는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성호 씨라는 분이 문자 보내신 것 같은데 병원 동료세요? 수연은 순간 당황하는 표정을 보였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아, 네. 정형외과 과장님이에요. 업무 관련 연락 때문에. 하지만 민수는 의문이 들었어요. 업무 관련 연락이라면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개인 휴대폰으로 연락을 할까요? 그리고 어제 봤던 오늘 저녁도 정말 행복했어라는 메시지는 업무와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의심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고 확신은 점점 부족해져 갔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여보, 옷장 정리 좀 도와줄래요?
수연이 침실에서 불렀습니다. 민수는 기꺼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옷장을 정리하던 중 민수는 수연의 가방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가방이 의외로 무거워서 살짝 기울어졌는데 그때 가방 속에서 명함 하나가 떨어졌어요. 민수는 자연스럽게 명함을 주워서 보게 되었습니다. 정성호 정형외과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명함 뒷면에는 손글씨로 우리만의 시간이 그리워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분명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선 메시지였습니다. 여보, 뭐 하고 있어요? 수연이 침실에서 나오며 물었어요. 민수는 재빨리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대답했습니다. 아, 가방에서 명함이 떨어져서 주우려고 했어요. 수연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었어요. 명함이요? 어떤 명함이죠?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정성호 과장님 명함이던데 업무 관련인가 보네요. 아, 네. 최근에 협진 때문에 연락하게 된 분이에요. 수연의 설명은 너무 성급해 보였어요. 민수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의 성우가 바로 이 정성호라는 의사였던 것이죠. 그리고 명함 뒷면의 손글씨는 분명 개인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오후에 수연이 잠깐 마트에 갔다 올게요라며 나갔을 때 민수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연의 노트북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거든요. 평소에는 절대 남의 사생활을 엿보지 않던 민수였지만 이번만큼은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노트북을 켜니 다행히 암호가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메신저 계정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대화 내용을 보니 정성우라는 이름으로 온 메시지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수연 씨, 어제 함께한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만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은 명백히 연인 사이의 메시지였습니다. 카페에서 함께 마신 커피 맛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다음에는 더 조용한 곳에서 만나요. 민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4년간 믿어왔던 아내가 정말로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것이죠. 날짜를 보니 이런 메시지들이 벌써 3개월째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연이 병원 모임 또는 야근이라고 말했던 날들과 날짜들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가장 최근의 메시지를 보니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성호 씨, 어제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 정말 좋았어요.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었고, 무엇보다 당신과 함께여서 더 특별했어요. 민수는 어제 수연이 병원 동료들과 회식을 했다고 했던 곳이 바로 이 레스토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료들과의 회식이 아니라 정성호와의 데이트였던 것이죠. 거짓말을 한 것도 모자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수연의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메시지였습니다. 수연 씨, 우리 관계가 점점 진지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당신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요. 물론 지금 상황이 복잡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언젠가는 모든 걸 정리하고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수연의 답장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성호 씨,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봐요. 분명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민수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조작할 수도 없었어요. 24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남자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죠.
문득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재빨리 노트북을 닫고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절망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수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라면 반갑게 맞아줬을 민수였지만 지금은 아내의 목소리마저 가면을 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기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수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민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어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완전히 밝혀내야 했어요. 그날 저녁 수연이 샤워를 하는 동안 민수는 정성호라는 인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병원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니 정성호는 40세의 정형외과 과장으로 수연보다 8살 어린 남자였습니다. 사진을 보니 제법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민수는 이제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연의 변화된 행동, 새로운 향수, 늦은 귀가, 그리고 의심스러운 문자들까지 모든 것이 정성호라는 남자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민수는 아직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기로 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 했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24년 결혼 생활은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민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수연이 근무하는 병원 근처로 가보기로 했거든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만 마음이 정리될 것 같았어요. 병원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기다리던 민수는 12시쯤 수연이 병원에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젊고 잘생긴 남자가 함께였는데 홈페이지에서 봤던 정성호의 모습과 일치했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병원 맞은편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24년간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연의 모습이었어요.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고 몸짓 하나하나에서 행복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수는 레스토랑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정성호가 수연의 손을 잡으며 무언가 이야기하자 수연이 부끄러워하며 미소 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인들만이 보일 수 있는 친밀한 분위기였죠.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민수는 카페를 나와 회사로 돌아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확신이 서기도 했습니다. 이제 수연의 분류는 의심이 아닌 확실한 사실이 되었거든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수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민수가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수연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병원 구내식당에서 간단히 먹었어요. 요즘 워낙 바빠서 밖에 나갈 시간도 없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분명히 정성호와 함께 레스토랑에서 1시간 넘게 식사를 했는데 말이에요. 민수는 아내의 뻔뻔한 거짓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수연이 잠든 후 민수는 다시 한번 노트북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하나 더 와 있었어요. 정성호가 보낸 것이었는데 제목을 보고 민수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새 출발을 위한 계획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내용을 읽어보니 민수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수연 씨,
오늘 점심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제가 개인 병원을 개업하는 계획을 구체화해 봤어요. 초기 자금으로 5억 정도가 필요한데 당신이 말했던 아이들 대학 자금과 적금을 합치면 가능할 것 같아요. 민수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대학 자금까지 건드리려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준혁과 서윤의 미래를 위해 그동안 모아둔 소중한 돈을 다른 남자와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사용하려 한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내년 봄쯤에는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곳 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새로운 곳에서 당신과 함께 꿈을 펼치고 싶어요. 수연의 답장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성호 씨, 저도 그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 대학 자금은 제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민수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메시지였어요. 내용을 보니 민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성호 씨, 변호사와 상담해 본 결과 이혼 시 재산 분할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아이들 명의로 된 적금들은 양육비 명목으로 제가 관리할 수 있고, 집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제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24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위한 사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진명의 변경도 차차 진행하고 남편의 회사 퇴직금이나 연금 부분도 알아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간호부장이다 보니 경제적인 부분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24년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믿었던 아내가 이렇게까지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욱 화가 났던 것은 수연이 자신을 경제적 감각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민수는 비록 기술직이지만 나름대로 가정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어요. 수연 씨, 당신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저희가 함께하는 미래가 더욱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내년 봄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겠지만 그때까지 서로 조심해서 행동해요. 민수는 노트북을 닫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연의 분류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 속에는 민수와 아이들을 완전히 배제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24년간 쌓아온 가정이 이런 식으로 파괴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거든요. 특히 아이들의 미래까지 위험에 빠뜨리려는 수연의 계획을 막아야 했어요. 민수는 이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으니 다음 단계를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준혁과 서윤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할지였어요. 아이들은 아직도 엄마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24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이 문제를 안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혁과 서윤도 엄마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고, 이들에게도 알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토요일 오후 수연이 병원에 급한 일이 있다며 나간 사이, 민수는 준혁과 서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준혁아, 서윤아, 아빠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불렀어.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겁게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아빠?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입을 열었어요. 요즘 엄마 행동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아이들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느꼈어요. 엄마가 요즘 너무 바빠 보이고 예전보다 집에 있는 시간도 적어지고 서윤도 엄마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죠. 준혁도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가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아요. 향수도 새로 쓰기 시작했고, 옷차림도 신경 쓰게 되고, 그리고 휴대폰을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민수는 아이들도 엄마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엄마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는 것 같아. 두 아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고, 서유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빠, 정말이에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동안 발견한 증거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문자 메시지, 명함, 그리고 이메일의 내용까지. 서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수는 딸을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있잖아. 우리 가족은 아빠가 지킬 거야. 준혁은 분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24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온 아빠를 어떻게? 아들의 분노를 보니 민수의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준혁아, 엄마를 너무 미워하지는 마라. 어른들의 문제니까 어른들이 해결할 거야. 민수는 아이들이 엄마에 대한 원망으로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준혁은 이미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 편이에요. 엄마가 잘못한 거잖아요. 우리 가족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만나다니. 아들의 지지에 민수는 큰 위로를 받았어요. 서윤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도 아빠 편이에요. 엄마가 이상해진 건 정말 느꼈어요. 예전에 따뜻한 엄마가 아니라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민수는 아이들과 함께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의논했어요. 아빠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서 엄마와 대화를 해볼 거야. 너희들은 평소처럼 행동하고 엄마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준혁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아빠, 저도 도와드릴게요. 엄마 행동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볼게요. 준혁은 이미 충분히 성숙해서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었어요. 서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빠. 그날 저녁 수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병원 일은 어떻게 됐어요? 민수가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수연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응급수술이 있어서 좀 늦었어요. 정말 힘든 하루였어요. 하지만 준혁은 엄마를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이제 엄마의 말 하나하나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바쁘시죠?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간호부장 일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서 말이야. 그럼 주말에도 일해야 해요? 준혁의 질문에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 병원 일이라는 게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민수는 아내의 대답을 들으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주말에 병원 일이 아니라 정성호와의 데이트 계획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민수는 다시 한번 수연의 노트북을 확인해 봤어요. 새로운 메시지가 와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만남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나요? 제가 알고 있는 좋은 펜션이 있는데 거기서 조용히 우리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정성호의 메시지였어요. 수연의 답장은 좋아요. 가족들에게는 병원 연수라고 말하고 갈게요였습니다. 이제 완전히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불륜을 지속하려는 모습이었죠. 민수는 이번 주말이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연이 정성호와 펜션에 가는 동안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아이들에게 상황을 알려줬어요. 이번 주말에 엄마가 외출할 예정인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 준혁과 서유는 진지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빠, 뭘 하면 되죠? 준혁이 물었어요. 민수는 아들의 의지에 감동받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방에서 더 많은 증거를 찾아볼 거야.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나중에 대화할 때 도움이 될 거야. 서윤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아빠. 우리 가족을 지켜야죠. 딸의 말에 민수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민수는 아이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수연이 예상대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병원에서 간호관리 연수가 있어서 1박 2일 외박해야 할 것 같아요. 민수는 이미 예상하고 있던 거짓말이라 놀라지 않았어요. 그래요? 어디서 하는 연수인가요? 민수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미리 준비해둔 답변을 했어요. 경기도 어디 연수원에서 하는 건데 정확한 위치는 나중에 알려줄게요. 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연수 자료 같은 거 없어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요. 아들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연은 당황했어요. 아, 그건 나중에 받기로 했어. 준혁이 의도적으로 어려운 질문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수연의 거짓말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려는 의도였죠. 서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연수 끝나면 수료증 같은 것도 받아요? 딸의 질문에 수연은 더욱 당황했어요. 그런 건 나중에 우편으로 온다고 했어. 민수는 아이들의 기지에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니까 수연의 거짓말이 더욱 명백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하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 적당히 넘어가기로 했어요. 알겠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민수가 말하자 수연은 안도하는 표정을 보였습니다. 네,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일요일 저녁에 들어올게요. 토요일 아침 수연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차려입었어요. 연수를 간다기에는 너무 예쁘게 꾸미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 산 원피스와 액세서리까지 착용한 모습이었죠. 여보, 다녀올게요. 수연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나갔어요. 민수는 창문을 통해 수연이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때였어요. 준혁아, 서윤아, 이제 시작하자. 민수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세 사람은 수연의 방으로 들어가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어요.
먼저 수연의 서랍을 뒤져봤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준혁이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아빠, 이거 뭐예요? 준혁이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정성호가 수연에게 선물한 것으로 보이는 액세서리들이 들어있었어요.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고가의 장신구들이었습니다. 서윤이 목걸이를 들어보며 말했어요. 이거 엄마가 최근에 하고 다니던 거예요. 새로 샀다고 했는데 선물 받은 거였네요. 딸의 말에 민수는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상자 밑에는 정성호가 쓴 편지도 있었어요. 민수가 편지를 읽어보니 내용이 매우 로맨틱했습니다. 사랑하는 수연에게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아요. 이 작은 선물이 우리 사랑의 증표가 되길 바라며. 정말 역겹네요. 준혁이 분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들의 반응을 보니 민수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서윤이 의외의 말을 했어요. 아빠, 우리가 이걸 알아야 엄마한테 제대로 대응할 수 있어요. 현실을 직시해야죠. 딸의 성숙한 생각에 민수는 놀랐습니다. 계속해서 조사하던 중 준혁이 수연의 핸드백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호텔 예약 확인서였습니다. 오늘 날짜로 강원도의 한 리조트에 2인 예약이 되어 있었어요. 아빠, 이거 봐요. 연수가 아니라 정성호 씨와 여행 간 거예요. 준혁의 말에 민수는 예약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예약자 명의는 정성호였고 투숙객은 2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민수는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했어요. 수연과 정성호의 구체적인 계획 말이에요. 서윤이 수연의 다른 가방에서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빠, 이것도 이상해요. 서류를 보니 은행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적금 해지 신청서와 계좌 이체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준혁과 서윤의 대학 자금으로 모아둔 적금 3천만 원이 해지되어 있었고 그 돈이 정성호의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윤아, 엄마가 너희들 대학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 같아. 준혁은 분노로 얼굴이 빨개졌어요. 엄마가 어떻게 우리 대학 자금을 함부로 쓸 수 있어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데. 아들의 분노에 민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류 뭉치 사이에서 부동산 계약서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정성호와 수연이 공동 명의로 강남의 작은 병원을 임대한 계약서였어요. 아빠, 이건 뭐예요? 서윤이 계약서를 보며 물었어요. 민수는 계약서를 읽어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보증금이 2억 원이었는데 그중 절반인 1억 원이 수연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준혁이 빠르게 계산해 봤습니다. 아빠, 우리 적금 3천만 원과 엄마 적금을 합치면 그리고 아빠 모르게 다른 돈도 빼돌렸을 수도 있어요. 민수는 이제 수연과 정성호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깨달았어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사업을 함께 시작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이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계약서 날짜였어요. 다음 달부터 임대가 시작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즉, 수연은 이미 정성호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구체적인 날짜까지 정해놓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빠, 엄마는 정말 우리를 버리고 갈 생각인가 봐요. 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민수는 딸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울지 마. 아빠가 모든 걸 해결할 거야.
준혁도 주먹을 꽉 쥐며 말했어요. 아빠, 우리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요. 엄마가 잘못한 거니까 우리가 당당해야 해요. 아들의 말에 민수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아이들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가 확보한 증거들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하자. 준혁이 제안했습니다. 아빠, 변호사와 상담받아보는 게 어때요? 엄마가 우리 돈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민수는 아들의 제안에 동의했어요. 그래, 월요일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자. 우리도 법적으로 대비해야 해. 서윤도 의견을 냈습니다. 아빠, 엄마가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평소처럼 행동해야 하나요? 딸의 질문에 민수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일단은 평소처럼 행동하자.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엄마가 눈치채면 더 복잡해질 수 있어. 변호사와 상담받은 후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어. 일요일 저녁 수연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녀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목소리였지만 이제 가족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연수 어땠어요? 민수가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수연은 거짓말을 준비해온 듯 대답했습니다. 정말 유익했어요. 새로운 간호기법들도 배우고 다른 병원 간호부장들과도 정보 교환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하지만 준혁과 서유는 엄마의 거짓말을 들으며 속으로 분노하고 있었어요. 연수가 아니라 다른 남자와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고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수고했어요. 민수가 말하자 수연은 기뻐했어요. 고마워요. 아이들도 잘 지냈죠? 평범한 가족의 대화 같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민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준혁도 수업을 빼먹고 함께 갔어요. 가족 문제로 변호사를 찾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 민수가 인사하자 김 변호사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네, 전화로 간단히 들었는데 가정 문제라고 하셨죠?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민수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김 변호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메일 내용, 호텔 예약 확인서, 적금 해지 내역, 부동산 계약서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서 가져왔어요. 김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재산상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교육비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준혁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우리가 빼앗긴 돈을 되찾을 수 있나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서윤 양의 교육비까지 무단 사용했다면 더욱 엄중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민수는 안도하며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김 변호사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부인과 직접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증거를 제시하고 자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어요. 만약 아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민수의 질문에 김 변호사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그럼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겠죠.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상 배임에 대한 민사 소송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후 민수와 준혁은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 주말에 가족 회의를 열자. 엄마한테 모든 증거를 보여주고 진실을 고백하라고 하겠어. 준혁이 동의하며 말했어요. 좋아요, 아빠.
그리고 정성호 씨도 함께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둘이 함께 저지른 일이니까 함께 책임져야 하잖아요. 민수는 아들의 제안에 놀랐어요. 준혁아, 그게 가능할까? 물론이에요, 아빠. 엄마한테 정성호 씨를 데려오라고 하면 될 거예요. 같이 계획한 일이니까 같이 해명해야죠. 그날 저녁 민수는 수연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어요. 수연 씨, 이번 토요일에 가족 회의를 하고 싶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수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가족 회의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거창하게? 민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의 미래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냥 지금 말하면 안 돼요? 수연이 재촉하자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이들도 함께 들어야 할 이야기예요. 그리고 민수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정성호 과장님도 함께 오셨으면 좋겠어요. 수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정성호 과장님이요? 왜 갑자기 그분을? 목소리에 당황함이 역력했습니다. 업무상 상의할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집에서 편하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민수의 말에 수연은 더욱 당황했어요. 하지만 거절할 명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분께 물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수연이 마지못해 대답하자 민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드디어 가족회의가 시작되었어요. 거실에는 민수, 준혁, 서윤이 앉아 있었고 수연과 정성호가 마주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성호는 어색한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성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성호 과장님.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한 후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오늘 이렇게 모신 이유는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수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하지만 민수는 수연의 말을 차단하고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민수가 수연과 정성호의 대화 내용을 출력한 종이들을 보여주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정성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이게 뭐죠? 왜 개인적인 메시지를? 하지만 민수는 계속해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호텔 예약 확인서, 적금 해지 내역, 부동산 계약서까지.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노가 깔려 있었어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이건... 하지만 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거짓말해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서윤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어떻게 우리 대학 자금까지 함부로 쓸 수 있어요? 딸의 말에 수연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성호가 일어서려 했지만 민수가 제지했어요. 과장님, 앉으세요.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았어요. 민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정성호는 다시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4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이들까지 속이고 가족의 미래까지 팔아넘길 수 있어요? 수연이 울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성호 씨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준혁이 분노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배신하고 우리 돈까지 빼돌린 게 사랑이라고요? 아들의 분노에 정성호가 변명하려 했어요. 준혁 군, 우리도 이런 결과를 원했던 건 아니에요.
다만, 하지만 민수가 정성호의 말을 차단했습니다. 과장님, 제 아이들 앞에서 변명하지 마세요. 24년 가정을 파괴한 책임부터 지십시오. 민수의 단호한 말에 정성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민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받았어요. 법적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수연과 정성호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민수가 최후 통첩을 했어요. 자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보상할 것인지, 아니면 법정에서 만날 것인지. 수연이 무너져 내리며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모든 걸 돌려놓을게. 제발 용서해줘.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24년간 쌓아온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거든요. 그날 가족회의는 수연과 정성호의 완전한 항복으로 끝났어요. 두 사람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보상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회의 이후 일주일 동안 많은 일들이 정리되었습니다. 수연은 정성호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고 빼돌린 돈들을 모두 원상복구했어요. 부동산 계약도 해지하고 아이들의 대학 자금도 모두 되찾았습니다. 정성호는 병원에서 징계를 받고 결국 사직하게 되었어요. 동료 간호사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것이 병원 내에서 큰 문제가 되었거든요. 수연도 더 이상 같은 병원에서 일할 수 없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수는 이혼 절차를 진행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원만하게 합의하기로 했어요. 수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양육권을 민수에게 넘겼습니다. 재산 분할도 수연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 민수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어요. 아빠,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서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민수는 딸을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우리만의 새로운 시작이야. 준혁도 안도하며 말했어요.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빠와 함께 잘 버텨낸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민수는 뿌듯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극복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몇 달 후, 민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20년간 기술팀장으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엔지니어링 컨설팅 회사를 차린 것이에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민수의 성실함과 전문성이 인정받으면서 점점 커졌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의 사업을 도우며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기로 했어요. 아빠, 저도 회사 일 배우고 싶어요. 나중에 아빠 사업을 도와드릴게요. 아들의 적극적인 의지에 민수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서윤도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좋은 대학에 진학했어요. 5년이 지난 지금, 회사는 더욱 번창했고, 준혁은 이제 부사장으로 아버지를 도우고 있습니다. 서윤도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수연은 가끔 아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지만 예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그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냥 참고 넘어갔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민수는 아들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 힘들었지만 정면으로 맞서길 잘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들이 아빠를 지지해줘서 가능했던 일이야. 과거의 배신과 상처가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면서 더 강하고 행복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서로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